한 해의 중간 결산 2025 MTV 비디오 뮤직 어워드가 현지 시간으로 7일 뉴욕의 UBS 아레나에서 개최됐습니다. 올해로 42번째를 맞는 MTV 비디오 뮤직 어워드, 과연 어떤 결과가 펼쳐졌을까요? 만능 엔터테이너 겸 래퍼 LL 쿨 J가 호스트를 맡은 이번 VMA. 2024년 6월 20일부터 2025년 6월 18일 사이에 발매된 음원 및 앨범, 또한 사상 처음으로 최우수 컨트리와 최우수 팝 아티스트 부문이 신설됐습니다. 계속된 음악 시장의 변화에 따라 VMA는 수년마다 이를 시상 부문에 반영하고 있죠. 올해는 12개 부문 후보에 오른 레이디 가가, 11개 부문 후보에 오른 브루노 마스, 10개 부문 후보에 오른 켄드릭 라마가 있었고, 신인상을 제외한 모든 부문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5일 모든 투표가 완료되었습니다. 또 VMA를 상징하는 마이클 잭슨 비디오 뱅가드 어워드에는 전설적인 디바 머라이어 캐리가, 문화적 영향력과 음악적 커리어를 조명하는 록 더 벨스 비전상에는 래퍼 버스타 라임즈, 라틴 아이콘 어워드에는 리키 마틴이 이름을 올렸죠. 그렇다면 과연 어떤 음악과 아티스트가 영광의 VMA 트로피를 차지했을까요? 주요 부문의 수상 결과를 정리해봤습니다. 2025 VMA 트로피의 주인공들을 만나보시죠. Goes like this, start with a track, eyes on me, arching my back, just like this, here for the night, doing burning. So come on with me, I'll take you high. That prima donna spice up your life. Did I dream the whole thing? Was I just a night? Oh my God, he walked in like a 6'2" dream. Tell me what we can't pick a destination. Gas me up, give me motivation now. If you try just a little more time, so what? I make you a believer. Soy selectiva, poca trayectoria, normal, por razones obvias. A lo it's just whatever till the 12th and never. Somebody's watching me, is my anxiety. If the world was ending, I'd wanna be next to you. P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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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n't throw all light. Now it's like I'm looking in a mirror. Hope you feel alright when you're in her. 올해의 주인공은 바로 레이디 가가였습니다. 최다 부문 노미네이트와 함께 올해 아티스트상을 포함한 4관왕에 오르며 최다 수상자에 등극했는데요. 이로써 VMA 통산 22회 수상을 기록하며 20회 수상의 마돈나를 제치고 역대 최다 수상자 3위에 등극했습니다. 또 메디슨 스퀘어 같은 특설 무대를 통해 최근 발표된 신곡 더 데드 댄스까지 선보였죠. 뒤이어 아리아나 그란데도 3관왕을 차지했습니다. 대상격인 올해의 비디오를 포함해 최우수 팝과 최우수 장편 비디오상까지, 이로써 VMA 통산 13회 수상으로 역대 최다 수상자 공동 6위로 올라섰죠. 마찬가지로 3관왕에 오른 사브리나 카펜터도 있었습니다. 올해 신설된 최우수 팝 아티스트부터 최우수 앨범상과 최우수 비주얼 이펙트까지 지난해 VMA 첫 수상에 이어 2년 연속 수상에 성공했죠. 이 밖에도 로제와 브루노 마스의 아파트가 올해의 노래를 수상, 리사의 본 어게인이 최우수 K-팝을 수상, 블랙핑크가 최우수 그룹상을 수상하며 익숙한 이름을 다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VMA는 그야말로 여성 뮤지션들의 대잔치였습니다. 총 30개의 시상 부문에서 무려 22개를 여성 솔로 혹은 여성 그룹이 차지했고, 남성 솔로와 그룹의 수상은 단 6개에 그쳤죠. 다만 알렉스 워렌이 신인상을 수상하며 2017년 칼리드 이후 8년 만에 신인상을 차지한 남성 아티스트가 되었습니다. 2025 MTV 비디오 뮤직 어워드의 수상 소감과 뮤지션들의 화려한 무대는 M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명실상부한 3개의 히트곡 위켄드의 블라인딩 라이츠가 또 하나의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얼마 전 스포티파이 공식 발표에 따르면 이 노래는 역사상 최초로 50억 스트리밍을 돌파한 곡이 되었는데요. 이는 지난 2024년 1월 40억 스트리밍을 돌파한 이후 불과 1년 반 만에 달성된 대기록, 2019년 11월 릴리즈 이후 불과 6년도 채 되지 않아 이룬 성과입니다.
있습니다. 현재 스포티파이에서 두 번째로 많이 스트리밍된 곡은 에드 시런의 Shape of You, 이어서 위켄드와 다프트 펑크의 스타보이, 루이스 카팔디의 Someone You Loved, 해리 스타일스의 As It Was가 차지하고 있죠. 더불어 얼마 전 빌보드가 발표한 21세기 차트에서는 핫백 역대 최고의 곡 1위와 최고의 R&B 힙합 차트 곡 1위로 블라인딩 라이츠를 선정했습니다. 빌보드 핫백 차트에서 무려 57주간 탑10에 머문 대기록을 세우며 세계적인 히트곡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죠. 여담으로 빌보드가 발표한 역대 핫백 최고의 곡에서는 처비 체커의 더 트위스트를 누르고 1위에 등극하기도 했습니다. 위켄드는 SNS에 이번 소식을 전하며 수많은 이들에게 음악이 전달된다는 사실에 겸손함을 잃지 않겠다.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계속해서 재생되는 것에 감사하다는 소감을 남겼습니다. 지난해 전세계 음악시장을 제패한 찰리 X6가 이번에는 스크린 정복에 나섭니다. 얼마 전 공개된 영국 영화 100 Nights of Hero 티저에서는 엠마 코린, 니콜라스 갈리친 등 떠오르는 영국의 배우들과 함께 찰리의 모습이 등장했는데요. 그래픽 노블을 원작으로 한 이번 작품에서 찰리는 로사 역을 맡은 것으로 전해졌죠. 지난 6일 베니스 국제영화제에서 첫 선을 보인 이번 영화, 오는 12월 5일 미국 개봉을 확정지었습니다. 그리고 찰리의 열정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직접 각본과 주연을 맡은 독립영화 에룹차가 지난 4일 토론토 국제영화제에서 처음 공개됐고, 로맨 가브리스 감독의 세크리파이스에서도 아냐 테일러 조이, 크리스 에반스와 함께 호흡을 맞췄습니다. 이 작품 역시 토론토 영화제에서 공개되며 화제를 모았죠.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도 줄줄이 대기 중입니다. 찰리가 직접 설립한 제작사 스튜디오 365와 A24의 첫 협업작 또 모멘트가 지난 3월 런던에서 촬영을 시작했고, 이 밖에도 1978년 공포영화를 리메이크한 죽음의 얼굴들, 올리비아 와일드와 함께하는 에로틱 스릴러 I Want Your Sex, 마지막으로 제나 오르테가, 나탈리 포트만 주연의 더 갤러리스트에서도 찰리의 연기를 만나볼 수 있죠. 지난해 버라이어티와 인터뷰에서 뮤지션이 충분한 준비 없이 다른 분야에 뛰어드는 모습은 좋아 보이지 않는다며 지난 3-4년간 책을 읽고 공부하며 연기를 준비했다고 밝힌 찰리. 사실 이미 지난 2016년 앵그리버드 무비와 2019년 어글리 돌스를 통해 목소리 연기로 경험을 쌓아온 바 있죠. 한편 찰리는 내년 개봉 예정인 에메랄드 페넬 감독의 영화 폭풍의 언덕을 통해 오리지널 트랙을 선보일 예정. 최근 공개된 티저에서도 찰리의 음악이 사용되었고 여러 신곡이 영화에 수록될 것으로 전해졌죠. 마고로비가 주연을 맡은 이 작품 역시 내년 2월 영미권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저스틴 비버의 깜짝 컴백, 지난 7월 7번째 정규앨범 스웨그에 이어 불과 2달 만인 지난 5일 8번째 정규앨범 스웨그2가 기습 공개됐습니다. 무려 23곡이 담긴 대작이자 전작의 연장선 같은 작품인데요. 전작과 마찬가지로 사전 예고는 전혀 없었고 발매 전날 전 세계 주요 랜드마크를 통해 디지털 빌보드를 띄운 것이 유일한 홍보였죠. 피처링 라인업도 눈에 띄었습니다. 나이지리아 출신 뮤지션 템스, 영국의 실력파 래퍼 바카르, 2000년대를 풍미했던 래퍼 허리케인 크리스, 2010년대 인터넷 힙합씬을 뒤흔든 래퍼 릴비, 호주 출신의 싱어송라이터 겸 프로듀서 에디 벤자민까지 참여했죠. 전작이 어두운 알터너티브 R&B를 지향했다면 이 편은 앨범 커버처럼 한층 더 경쾌하고 밝은 팝 R&B로 나아갔습니다. 물론 전작의 연장선답게 비슷한 감성의 깊이를 유지하며 시리즈의 결을 이어갔죠. 테마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구성애와 결혼, 신앙과 헌신 같은 가족 중심적이고 개인적인 이야기가 펼쳐졌고, 동시에 과거 관계의 상처와 감정적 혼란을 솔직하게 담은 곡들도 빼놓지 않았죠. 특히 오프닝 트랙인 더 스토리 오브 갓은 거의 8분에 육박하는 스포큰 워드 형식으로 아담과 이브의 이야기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했습니다. 이를 통해 신성과 인간의 본성, 그리고 구원에 대한 비버의 성찰을 드러내고 있죠. 기습 발매된 전작 역시 첫 주 16만 유닛으로 앨범 차트 2위에 올랐던 만큼 이번 2편의 성적도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일부 트랙이 스포티파이와 애플뮤직 차트에서 최상위권을 마크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가운데 과연 두 앨범 연속으로 높은 성적을 거두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